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8강 시설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오늘 4월 7일 화요일에 강의로 준비하였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 그 에드워즈에 보시면은 쪽지로 제가 그 변경된 강의 계획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보내드렸던 강의 계획서에서 그 진도나 뭐 약간 그 강의 내용이나 그 날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친 채로 보내드렸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시험이나 과제의 날짜도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뀌지 않을 테니까 예, 그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뭐 5월 이후에 어, 뭐 대면 수업을 다시 하게 될지 뭐 언제까지 온라인이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에 관계없이 하여튼 이제 그 스케줄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 여러분 혼란 없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뭐 저도 좀 혼란스럽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일단 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 파워포인트를 좀 같이 올려달라고 부탁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최근 한 몇 번 지난 강의 정도부터는 미리 이제 그 만들 때 그걸 PDF로 다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비디오를 만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다시 하니까 이 파워포인트가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막 하나에 한 700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올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뭐 이렇게 워드나 이런 걸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그 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예, 그 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좀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경기장이나 뭐 스포츠 시설에 그 각종 시스템을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뭐 전기라든가 뭐 조명, 환기 또 이런 것들 예,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시작하죠. 자,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난방, 통풍, 냉방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알파벳으로 HVAC라고 나왔는데 뭐 이게 별건 아니고요. 예, H는 히팅이고요, 히팅. 그리고 이제 V는 환기, 즉 통풍을 말하죠. ventilating. 그리고 AC는 뭐 아시겠죠? 에어 컨디셔닝. 예,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HVAC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보통.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운영할 때 전체 건설비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장이나 그 스포츠 시설이 완성된 다음에도 이제 유지 보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난방은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 온도를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예, 추우면 안 되니까 난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1970년대에 그 그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이제 갑자기 막 그 생산량을 갑자기 줄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급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석유 값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통 그래서 석유 값이 막 급하게 올라서 이 석유가 귀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석유 값이라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출렁이잖아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그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난방을 좀 덜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실내 온도를 뭐 조금 겨울에 약간 좀 춥게 하자.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뭐 이런 운동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국제 원유가가 급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그 기름값이 1갤런에 1불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1불 때 초반 뭐 한 1불 50센트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갤런이 3.78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값이 싸진 겁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거의 한 4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기름값이 1갤런에. 그거에 비하면 지금 뭐 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예. 그게 한 2006년, 7년 그때 일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름값이 출렁하기도 하고, 난방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뭐 겨울에 너무 추우면 일단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방은 일단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 그리고 통풍. 예, 통풍은 이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 스포츠 시설이나 뭐 경기장이나. 그러니까 뭐 특히 실내에 있는 것들은 어, 통풍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당 한 8에서 1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만약에 뭐 몇천 명이 동시에 이제 어떤 장소에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예,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다들.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그 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후쯤에 한 1시에서 3시 무렵에 제가 지난 학기 수업이 1시에서 4시까지였는데 예, 이게 점심 먹고 올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 근데 이제 가을이니까 약간 쌀쌀해서 문을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스르르 잠에 빠져요. 보통 이제 제 수업이 또 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스르르 막 잠이 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꼭 쉬는 시간마다 꼭 문을 열죠. 이렇게 창문을 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추워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깨죠 잠이.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기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시간당 8에서 1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5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기가 돌아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실내 체육관이나 무슨 뭐 콘서트 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공기가. 그래서 이게 뭐 외부의 공기를 이제 건물 안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도 있고 안에서 그냥 돌리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다 이게 그 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뭐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에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굉장히 피곤하다. 예. 뭐 좀 답답하고 좀 피곤한 느낌을 갖잖아요, 사람이.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아유,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카지노의 목적은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 거기 머물면서 돈을 계속 쓰게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지노는 그 공기 순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러면서 산소를 이제 그 주입을 한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 신선한 기운이 막 유지되면서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콘서트장 이런 데는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방식 대신에 그 안에서 공기를 이렇게 돌려서 그 분위기를 계속 열띤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게 한 뭐 2시간이면 끝나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건물이나 저도 이제 학교나 이런 그 큰 건물에 보면은 건물 외곽에 그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fresh air intake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곳 이런 뜻이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항상 노 스모킹이 써 있죠. 예, 담배 피지 마시오. 담배 피면 그 담배 연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 쥐약이죠. 그래서 거기는 절대 금연구역으로 항상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통풍이. 특히 이제 요즘 짓는 건물들은 뭐 아파트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건물에 창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펜트하우스 이런 막 한 50층 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게 건물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통풍이 훨씬 더 중요해졌죠, 옛날보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5분에 한 번씩 공기를 바꾼다. 이거죠. 냉방은 중요하죠.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게 그 어때요? 에어컨이 지금 뭐 요즘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이제 아파트도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다 안에 자체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기본 옵션이잖아요, 에어컨이 이제. 예. 물론 뭐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게 아니라서 각자 에어컨을 사가지고 이제 달아서 그 베란다 쪽에 실외기를 달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즘은 에어컨이 뭐 거의 옵션이고
여기 보면 나오죠? 기온은 섭씨 한 18에서 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습도도 30에서 60%. 예. 여기 이제 약간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열 적재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히트 로드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열 적재량이라는 게 이제 그 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 이런 뜻이죠. 사람 혹은 물체. 그래서 뭐 같은 공간이더라도 뭐 사람이 많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제 열기나 뭐 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훨씬 덥고 또 무슨 뭐 난방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열 적재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름에 그 실내 그 시설, 뭐 경기장 혹은 뭐 체육관 혹은 뭐 시설들이 습도를 뭐 60% 이내로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여름에 습도가 많은 높은 나라에서는 예, 이게 힘듭니다 좀. 근데 뭐 그 기온과 습도가 같이 높으면은 뭐 진짜 힘들죠. 예. 이 냉방이나 그 에어컨 온도에 대해서 좀 약간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어,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 살았던 동네가 이제 플로리다의 탈라하시라는 동네예요. 근데 플로리다가 굉장히 덥잖아요. 예. 더운데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죠, 사람들이. 근데 보통 이제 애들이 이제 유학을 가거나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외국 그 미국 애들하고 룸메이트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그래야 영어가 빨리 는다 이제 그래가지고 일리 있는 생각이죠. 당연히 이제 매일 같이 지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어도 많이 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몇 달 못 버티고 대부분 다 이제 헤어집니다. 그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이게 싸울 때 되게 그 큰 이유로 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지구 온난화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싸우느냐. 자,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보통. 이 미국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은 몰라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털이 많고 이래서 그런지 열이 많아요.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고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에어컨을 엄청나게 세게 틀어요. 막 그 온도를 우리나라 같으면 저는 뭐 여러분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보통 한 25도에 맞춰 놓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아주 뭐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워서 죽겠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 지낼 만한데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이게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섭씨 기준으로 하면 막 20도, 뭐 18도, 뭐 어떤 애들 15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에어컨이 막 계속 나오죠, 막 그냥. 그러면 추워요. 실제로. 저는 이제 더위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막 그렇게 세게 틀면 막 춥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야, 그 에어컨 좀 너무 난 너무 춥다. 좀 온도 좀 올려라 그러면은 난 더워서 미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에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잠바를 껴입어야 돼요. 여름인데 실내에서. 그렇죠? 추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그렇게 지내서 한 달을 지냈더니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전기세 요금이 이제 청구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평상시보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많이 뗐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어? 몇백 불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반반씩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사니까. 그럼 나는 이거 떼고 싶지도 않았던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틀어서 막 추워서 고생했는데 전기세도 더 내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예. 이런 거 사람마다 다 그 적절한 냉방 온도가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주로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예를 들어서 대체로 남자들이 더위에 더 약합니다. 예. 그리고 여성들이 약간 더 따뜻한 온도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는 뭐 요가나 이런 걸 운영한다. 그러면은 온도는 이제 평상시 다른 시설보다 조금 더 높게 해야겠죠. 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높은 온도를 더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용하는 계층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이 온도도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도 물론 더웠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 여름에 이제 굉장히 더웠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그러면은 시원했고, 그랬는데 요즘에 여름 날씨는 진짜 우리나라도 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막 이렇게. 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이 택시나 이런 뭐 일반 자가용 승용차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거의. 예, 버스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도 그렇고요. 예, 여름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에.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살았고, 뭐, 그래도 이제 참고 살았어요. 지금보다 덜 더웠고, 확실히. 근데 요즘 여러분, 그, 무슨 버스나 택시 이런 거에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예.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기의 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 특히 실내에 있는 시설은 공기가 나쁘면은 안 되죠, 당연히. 예. 근데 공기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 화학 물질이라든가 또 생물학적 요소, 그러니까 무슨 뭐 곰팡이가 있다든가, 그쵸? 뭐 물리학적 성분 혹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 안에 있으면은 음, 냄새가 나고 안 좋죠, 공기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예. 이게 저는 지금도 어떤 그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놀던 무슨 뭐 놀이터나 뭐 자주 가던 무슨 뭐 오락실 뭐 이런 장소에를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추억이 있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느낌. 무슨 뭐 소리도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근데 냄새도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예. 근데 제가 처음 그 미국 가서 다녔던 학교의 그 교실이나 이런 그 생각을 지금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느낌이 뭐냐면 그 바닥에 왁스 있죠. 왁스 냄새. 그 바닥을 청소를 이제 굉장히 그 왁스를 많이 뿌렸어요. 그 건물이.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면 막 거의 정신이 어우 어지러워 할 정도로 막 그 화학약품 냄새가 푹 풍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기질 관리에 실패했던 거죠. 그 건물이. 예. 그런 식으로 이 냄새나 이런 것들이 공기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은 기후나 뭐 방수. 방수라는 게 이제 그 지붕에 물이 새든가 아니면 뭐 벽면에서 이렇게 방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스며들면은 뭐 곰팡이도 많이 피고 뭐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이 막 들죠. 예. 그리고 외부 공기의 통풍과 침투, 아까 얘기했던 그 통풍, 환기가 잘 안 되고 이런 건물들은 또 냄새가 별로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실내 디자인, 건물 재료, 뭐 페인트나 접착제, 카펫, 뭐 가구, 설비, 그리고 해충 관리. 해충 관리라는 게 그 건물마다 무슨 벌레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바퀴벌레도 있고 뭐 진드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개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잡아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냄새가 지독하죠, 사실. 예. 뭐 좀 냄새가 안 나는 걸로 한다고 해도 뭐 몸에는 좋을 리도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오는 뭐 페인트나 이런 거는 이제 새집 증후군 있죠. 예. 그 화학약품 같은 게 정말 몸에 안 좋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사 가서 문 열어서 놓고 한 뭐 일주일 동안 예,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순환보다 통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또 안에 있는 공기를 나가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공기의 질까지 했습니다. 다음 장. 자, 에너지 시스템. 뭐 에너지라는 게 이제 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전기죠, 전력. 그래서 뭐 스포츠 시설 뿐만 아니라 뭐 모든 시설이나 빌딩이나 뭐 이런 건물이나 이런 데서 전기를 많이 쓰죠, 가장.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3분의 2 정도라고 하네요, 전체. 67%니까. 이게 이제 좀 오래된 건데, 한 20년쯤 전의 얘기인데, 20년, 30년? 아니죠, 한 20년쯤 전입니다. 그 서울에 그 삼성동이라고 있거든요, 강남에.
거기 보면 이제 무역센터 빌딩이 있거든요. 53층짜리. 예. 그러니까 63빌딩 다음으로 높은 게 아니죠. 이제 그 롯데월드가 생겼으니까 제2 롯데월드. 하여튼 그 꽤 높은 빌딩인데 20년쯤 전에 어떤 그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냐면은 그 무역센터 빌딩 하나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라북도 남원시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과 거의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 작은 빌딩, 작진 않죠. 꽤 높은 빌딩 하나가 그만큼의 많은 전기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스포츠 시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겠습니까? 뭐 발전기 있죠, 뭐 그 조명 있죠, 뭐 등등등 해서 많이 쓰죠. 예. 이 뒤에 나오는 사진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지금 이 사진은 그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애스트로돔이라는 그 시설이에요. 이게 그 세계 최초의 돔구장입니다. 그 야구장인데 그 실내 야구장이에요. 1965년에 지어서 2008년쯤에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당시 처음 생겼을 때는 정말 그 놀라운 건물이었죠. 야, 야구를 떻게 실내에서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믿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휴스턴이라고 했죠? 텍사스에 있는 도시인데 휴스턴이 텍사스가 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게 사막이 있고 날씨가 더워요 좀. 예.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낮 경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간 경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야간 경기를 할 때 여기가 그 밤에 경기를 할 때 이렇게 불을 켜면은 뭐 벌레가 많아요. 무슨 뭐 이렇게 나방이나 또 뭐 모기도 많고 이 동네 모기가 거의 주먹만 하대요 사람. 네. 그래서 관중들이 이제 경기를 보다가 막 그 벌레를 피해 다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내로 아예 그냥 덮어버리자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 실내 경기장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그 시설이었겠어요. 당시에 1965년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구도 하고 무슨 콘서트도 많이 하고 뭐 복싱 뭐 등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뭐라고 이 건물을 별명을 붙였냐면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있잖아요. 무슨 뭐 피라미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예. 그게 뭔지는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게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예. Seven Wonders of the World 뭐 이래가지고 부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걸 더해서 세계 8대 불가사의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불렀을 정도로 한때 이제 사랑받았던 건물이에요 이게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낡고 이제 이래서 여기를 안 쓰죠. 예. 뭐 새로운 구장을 또 지었어요. 그, 그, 실내 구장도 많고 이제 뭐 뒷장에 좀 나옵니다만은 예.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때요? 그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딱 들죠. 조명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을 뭐 다 그 운영하려면은 예.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설이 밤중에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버렸다고 생각하면은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비 발전기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그 비상등을 작동을 하고 또 그 스피커로 안내를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뭐 지금 전기가 나갔으니까 신속하게 뭐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십시오라든가 이런 그 스피커도 작동을 해야 하고 또 스코어 보드나 어떤 그 비상구 안내 등도 들어와야 하니까 발전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조명이 나오는데 조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야간 경기를 하려면은 이게 조명이 적합하지 않으면은 뭐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조명에는 뭐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발산형 조명이 있어가지고 직접 조명은 그냥 글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거죠 이렇게 예. 가장 효과가 세죠. 예, 가장 효과가 좋지만 그 대신에 약간 눈이 부시다든가 뭐 이런 그 문제가 있죠. 예. 간접 조명은
이렇게 한 번 조명을 쏴서 벽이나 이런 데 부딪혀서 돌아오게 하는 조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은은하고 좀 뭐랄까 무드도 있고 그렇지만 그 화력이 좀 약하죠. 예,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직접과 간접은. 그 발사형은 이제 약간 절충을 한 건데 그 이거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발사형의 나쁜 점은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100만큼 쏘면은 한 뭐 40, 50밖에 안 떨어져요. 그 불빛의 밝기가.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세 개를 적절히 이제 혼합해서 그 뭐 용도나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고 설치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조명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뭐 제가 뭐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직접 간접 발산형이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조명을 설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섬광이라는 것은 이제 글레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빛이 이렇게 비치다가 눈이 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직접 조명 이런 거에서 가끔 이제 야구할 때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쫓아가다가 플라이볼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공이 그, 그 등하고 겹쳐서 공이 순간적으로 눈이 머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눈부심 현상 예. 그런 거를 이제 관중도 마찬가지죠. 관중도 이렇게 불빛하고 눈이 탁 맞췄을 때 눈이 너무 부시고 이러면은 불쾌하죠 좀. 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죠. 아,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은 관중들이 볼 때 불편하지 않을까,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죠. 굴절은 빛 굴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로 나온 게 트레스패스라고 나왔는데 트레스패스는 뭐냐면요. 그 남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이게 원뜻이 트레스패스라는 게 가면 안 되는 데를 들어가는 거 말하죠. 그러니까 남의 집 뭐 마당에 뭐 들어가면 원래 안 되죠. 초대받지 않은 이상. 예. 그 사유재산 침범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빛이 음, 그 계획했던 데 말고 다른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죠. 예. 설계할 때는 요렇게 빛을 비추면은 여기를 환하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그거보다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꼭. 예. 그런 거. 그리고 놀이란 거는 이제 노을인데 아마 노을이 그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 표준어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그 지표면에 그 주황색 같이 이렇게 띠가 지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그 저녁에 저녁 노을 지는 거. 예. 그런 현상이 이제 그 조명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쾌적한 관람이나 뭐 시설 운영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조절해서 설계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 자, 이 어, 사진은 이제 어느 사진이냐면은 시카고 컵스라는 미국 프로야구 팀의 경기장입니다. 이게 이제 리글리 필드라는 유명한 경기장인데 이 경기장이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이 경기장에 그 야간 경기를 위한 조명 시설이 생긴 게 여기 보면 나오죠. 1988년도입니다. 이 구단주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구는 원래 전통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야구는 지붕도 씌우면 안 되고 어? 그냥 불도 켜면 안 돼. 낮에 해야 돼.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 경기를 안 했는데 근데 불편하잖아요. 야간 경기 안 하면은 손님 유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늦게 그래봐야 뭐 벌써 한 30년이 넘었지만 88년도에 이제 설치했습니다. 이 등을.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예. 그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필드는 진지가 오래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 불편해요. 경기장이. 그 고속도로에서도 멀고 그러니까 멀지는 않은데 고속도로에서 한 3km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2차선이에요, 편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히고 예, 그 주변에 주차할 데도 없고 보다시피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주변에. 예, 그래서 다 주택가거든요, 주변이. 그래서 이제 안 좋은데 이제 그 대신 전통을 유지해야 되니까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을. 예.
뭐 그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자, 이제 수도 설비, 물에 관한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물도 중요하죠. 어, 뭐 폐수 시스템, 뭐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 이런 그 오폐수 시스템, 그 경기장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그 오폐수를 잘 처리하는 뭐 이런 시스템 되게 중요하고요. 화장실 뭐 수압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물 뭐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방 시스템, 이 물이 단순히 뭐 사람들 손 씻고 뭐 화장실 그 물 처리하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 화재 예방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뭐 소화전이나 예, 이런 거 운영하는 것들. 뭐 요즘에는 다 이제 그 법으로 그 일정 시설을 갖추게 돼 있죠. 당연히 그 이런 화재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야 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세탁 시스템도 있죠. 뭐 그런데 일단은 소방이나 방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만약에 뭐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은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럴 수 있죠. 아, 어떻게 그런 데서 뭐 불이 나겠어, 설마. 그렇지만 납니다, 실제로. 예. 뒤에 사진 보이시죠? 예.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무슨 사진이야 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잔디밭이고요. 이 뒤에가 그 관중석이에요. 관중석이 아예 그냥 싹 다 타버렸죠. 예. 이게 1985년 5월 11일 영국의 브래드포드라는 그 데서 축구장에서 벌어진 화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브래드포드라는 팀은 이제 당시 그 영국 3부 리그의 팀이었어요. 그 어디 있냐면은 그 영국 그 스코틀랜드 빼고 웨일즈 빼고 그 영국에서 한 가운데쯤에서 약간 북쪽쯤에 있습니다. 그 이제 한 중북부쯤에 있는 도시인데요. 하여튼 이 화재로 당시에 56명이 사망을 하고 265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참사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국이 그래도 영국이 선진국인데, 그쵸? 어떻게 어, 옛날도 아니고 1985년에 경기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나 좀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하고 그 축구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은 지금도 물론 뭐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이게 영국의 축구장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완전히 이 마초 문화, 그 남성 팬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 좀 거칠었죠. 막 그 사람들은 이제 앉지도 않아요. 그냥 서서 90분 동안 계속 노래 부르면서 응원하는 거죠, 이제.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막뭐 욕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래서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고 뭐 그걸 훌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많았어요. 80년대 말까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였냐면 경기장 자체가 너무 낡았었어요. 당시에 영국 그 많은 경기장들이 대부분 다 뭐 1900년대 초반 뭐 이때 진 경기장들이었거든요. 1800년대 후반. 그래서 이 브래드포드 경기장도 이 지붕이 나무였어요. 예, 지붕이 나무고 경기장의 그 주요 골재 이런 것도 다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불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제 관중들이 보통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다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이렇게 밑에다가 처박잖아요. 이렇게 뭐 먹고 나서 자기 자리 밑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불이 딱 붙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뭐 담배도 폈겠죠. 분명히 사람들 그때 예, 경기장에서 그때 담배 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 사진에 보듯이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의 그 경기장의 그 인프라 오래된 인프라에 대한 각성과 함께 그 관중 문화에 대한 어떤 또 자성도 일어났죠.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어? 이 훌리간 이놈들 이거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이거에 이어서 1989년도에 또 그 힐스보로라는 데서 어, 그때는 이제 불이 난 건 아니었고
그 관중 통제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너무나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다 수용한 거예요, 관중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리고 해서 막 그 압사당하고 이렇게 하는 사태가 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브래드포드하고 힐스보로하고 이 두 사건이 그 영국 축구의 어떤 그 안전이나 이런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두 개를.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러죠. 이제 그 한준희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문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축구 해설할 때 뭐 브래드포드나 힐스보로 사태 이후에는 뭐 안전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그게 뭐야? 뭐 이러지 말고 예.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예.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브래드포드하고 힐스보로 이런 데서 1985년, 89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는 안전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이제 그 훌리건들의 난동을 이제 사전에 막 경찰들이 막고 그렇죠? 원정팀 응원단은 따로 이렇게 몰아놓고 사고 안 나게 뭐 이런 식으로 예, 많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면은 예, 내부 시스템. 자, 내부 시스템 이제 경기장 안에 뭐 혹은 시설 안에 갖춰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뭐 시청각 시스템, 음향, 방송, 데이터 네트워크, 개인 이동 시스템 등등이 있는데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뒤에 그림은 이게 합성 사진이 아니고요. 진짜 사진인데요. 이게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그 NFL 미식축구팀의 프로 미식축구팀의 경기장이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5년 됐어요. 근데 굉장히 잘 졌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이 보이죠? 화면. 큰 스크린. 이 스크린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좌우 폭이 60야드예요. 60야드. 60야드면 한 50m 되거든요. 50m. 예. 50m 말이 50m지 텔레비전 좌우폭이 50m라면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예. 그 축구장 반만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경기장에 가는 건 좋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현장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기장 꼭대기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기를 뭐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선수가 뭐 누구 누군지 구별도 안 되겠죠. 예. 마치 콘서트도 그래서 뭐 앞자리는 좋지만 비싸잖아요. 막 30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자리에서 보려면 요즘에 맨 뒤에서 보면 싸긴 한데 어때요? 잘 안 보이죠? 그 가수나 뭐 배우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게 큰 스크린을 띄워놓죠. 이렇게 양옆에다가 이렇게 콘서트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그 느린 화면이나 이런 걸 이걸로 보여주죠. 예, 경기할 때.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기장의 명물이에요. 이 전광판이.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경기장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큰 스크린이 달린 그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이제 유행이죠. 예. 점점 그 커지고 있고 점점 비싸지고 있고 점점 화질도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쟁이. 어, 그래서 뭐 음향도 마찬가지 이런 방송 시스템 다 중요하죠. 예. 그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데이터 네트워크.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아직도 미국 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그, 와이파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큰 숙제죠.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 와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쵸? 요즘에 여러분 와이파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 전기 없이는 살아도 와이파이 없이는 못 살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 다 중요하고, 개인 이동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요. 뭐, 별건 아니고, 뭐 사진을 보시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경기장이 갈수록 이제 좋아지고 첨단 시설을 갖추죠. 당연히 그러니까 티켓 값이 비싸지는 건데, 예. 이 사진은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그 NBA 미국 프로농구 팀의 새로 지은 경기장이 이제 체이스 센터라는 데인데,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 연고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새로 지었는데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이렇게 실내 경기장에서 이렇게. 예. 정말 잘 지어놨는데 그 아래 이제 이 안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동하기 편하게. 예, 예. 아마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다 설치한 건 아닐 테고 무슨 뭐 저기 VIP석이나 이런 데 가는 데에만 해놨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다음. 자, 이제 건물의 외부 시스템, 뭐 지붕, 건물과 조경, 이동 시스템, 주차와 대중교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지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야구장이나 이런 돔구장을 질 때, 그 에스트로돔 생길 무렵에 그때 유행은 그냥 싹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지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가 와도 걱정이 없죠. 그쵸? 뭐, 번개가 쳐도 걱정이 없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한때 유행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따라서 졌죠. 뭐 도쿄돔, 뭐 오사카돔, 이런 걸 졌었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 이제 일본에서도 오사카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오사카돔을 지나가면서, 어, 이제 감탄을 했죠. 아, 이 진짜 대단한 건물이다, 이거. 부럽다. 우리나라에는 동구장이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동구장을 쓰면은 이제 장점이 분명 있죠. 추워도 경기를 할 수 있고,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동구장의 단점.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하고, 또, 잔디를, 천연 잔디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햇빛이 안 뜨니까, 그 천연 잔디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조 잔디를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조 잔디는 아무래도 천연 잔디보다는 보기 안 좋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경기할 때 부상을 많이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그냥 야외 경기장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의 그 야구장 유행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에이, 그렇지. 역시 야구는, 비 오면 못하고, 그런 거지, 뭐. 햇빛 보면서 이렇게 해야 그래도 좋지. 이렇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기도 하다가, 아, 근데 그래도 불편해. 비 오면은 아쉬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된 거죠. 아,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을까? 그거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쵸? 평상시에는 열어놨다가, 비 오면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러면 물론 비용이 더 많이 들긴 하는데, 훨씬 편리하잖아요. 잔디도 천연잔디로 깔 수 있고. 평상시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제 난방도 하고 조명도 하고 또 잔디도 생육하지만 비가 오면 닫으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뭐 미러키에 새로 지은 그 밀러파크 이런 데는 그 아예 그냥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햇빛이 다 들어와요. 이제 동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열어놓고 있다가 예. 비 오면 닫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미러키만 해도 추우니까 동네가 이제 위스콘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붕.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사진에서 나오는 그 일본의 삿포로돔이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좀 특이합니다. 이제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건물과 조경이나 그 건물의 그 아름다움은 중요하죠. 여러분 그 예, 계명대학교 캠퍼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에 몇 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게 건물이나 조경이 아름다운 학교들이 제가 보기에는 계명대학교도 그 한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죠. 서울에 이제 경희대학교가 좀 훌륭하고요. 그리고 저기 익산에 원광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도 캠퍼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게 조경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인대요. 뭐 몇억 대를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근데 그거는 뭐 학교의 큰 자산이죠. 예, 캠퍼스가 넓고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은 그건 뭐 좋죠. 추억도 남기고. 예. 그다음에 이동 시스템, 뭐 그 안에서 어떻게 뭐 효과적으로 뭐 빨리 이동할지, 뭐 주차와 대중교통 문제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애너하임 인력거 얘기할 때 한번 했었죠. 예. 그 관중들이 최대한 이렇게 빨리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 갖춰놔야 돼요. 특히 뭐 장애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삿포로 돔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음 장. 자, 이게 이제 그 삿포로 돔이라는 경기장의 사진이거든요. 좀 이상하죠, 이게.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마치 그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축구장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돔구장이 있는데 자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 축구장이 축구할 때는 이렇게 돌아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동영상을 아마 보시면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이게 어떻게 경기장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야구장이지만 축구할 때는 이 축구장이 안으로 쏙 들어가고 야구장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애초에 그렇게 설계했어요. 이 경기장은. 그러니까 이게 삿포로라는 데가 일본의 북쪽 지방에 있고 또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 춥거든요. 그래서 이 실내 동구장 시설이 필요하죠, 반드시.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야구장만 만들거나 축구장만 만들면은 좀 아쉽다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만들 수 없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아,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같이 만들어 놓고 축구장은 잔디가 중요하니까 또 천연잔디 생육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야외에다 놓고 잔디를 키우고 경기할 때만 이렇게 안으로 들여서 축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예. 작년에 2019년도에 일본에서 럭비 월드컵을 했거든요. 예. 그때도 여기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을 그때는 럭비장으로 개조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죠. 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축구장과 야구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참신한 시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장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예. 그래서 이제 내외부 시스템에 통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뭐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 유해물 차단,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특히 이제 뭐 테러의 위협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실제로 몇 년 전에 뭐였죠?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수가 맨체스터에서 공연을 할 때 실제로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예, 사람들이 막 죽거나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 그 이후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는 이제 경기장 들어갈 때 항상 검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은 미국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요즘에 들어갈 때 가방 검사하는 때가 있는데 어, 요즘에는 사람들이 티켓을 대부분 이제 미리 사가지고 오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휴대폰에 이제 그 담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처럼 매표소 앞에서 줄을 터가지고 표 사고 이런 일은 없어요. 거의 이제. 예, 그래서 표 사느라고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다만 이제 입장할 때 그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안전검사. 오히려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어,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그냥 투명한 가방에만 들고 와라. 이렇게 안에 물건이 보이게.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뭐 경기장 갈 때는 최대한 물건을 줄이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괜히 필요 없는 거 들고 가면 불편하고 막 그렇습니다. 귀찮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죠. 뭐 테러 한 번 나면은 뭐 큰일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안 시스템, 뭐 금속 탐지기나 뭐 안전 요원들 예, 고용하고 또 뭐 차단막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야죠. 뭐 유해물 차단도 마찬가지고 이거 생각하면 또 웃기는 일이 있는데 예, 그 제가 이제 부천 FC 축구팀을 좋아하는데 예, 연간 회원이에요. 시즌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홈 경기는 다 갑니다. 예, 근데 2017년인가 18년인가 2017년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천이 FA컵에 4강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상대팀이 이제 FC 서울이었거든요. 상암동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제 원정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홍염이란 게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화약 같이 돼서 이제 그걸 불 붙이면은 막 이렇게 연기가 예, 붉은 막 화염이 막 이렇게 막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막 덮습니다. 좀 위험하죠, 그게 사실. 예. 인화물질이고 잘못하면 불이 날 수도 있고 아까 봤듯이. 예, 그래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그거를 들고 갔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쫙 켰죠. 선수 입장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멋있거든요. 보면은 뭐 상대방 기를 막 확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연맹에 의해서 이제 이게 유해 물질이죠. 말하자면 금지 물질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들고 못 들어가요. 이제 경기장에. 다 그래도 반입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예,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안 드릴게요. 하여튼간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날 이제 구단이 예, 징계 받고 벌금 냈습니다. 서포터들이 홍염을 켰다. 전문 용어로 깠다고 해서 이제
야, 홍염 까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구단이 벌금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굉장히 잘 통제를 해야죠.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반입시켜서는 안 될 물건이죠. 예. 그리고 쓰레기 처리, 뭐, 굉장히 중요하죠. 예. 경기 끝나면은 보통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한 3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합니다. 예. 캔은 캔대로 따로 모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경기장에 불이 켜 있어요. 이렇게 잠실야구장 제가 예전에 그 근처에 살 때 보면은 집에 뭐 12시쯤에 갈 때 보면은 아직도 야구장에 불이 켜 있네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 그런 식으로 경기장을 운영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제 시설 운영 쪽에 대한 얘기를 이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